여러분, 오늘은 수업 중에 욕하는 아이 대처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못된 생활 태도가 너무 오랫동안 몸에 익어서 교실 안에서 또래들 사이에서는 그냥 툭 하면 욕이 터져나오고, 선생님께 지적을 받으면 은밀하게 공격하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학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소위 폭력성이 익숙하게 성격화된 상태로 생활하는 학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들을 적당하게 이용하면서 자기만 재미있으면 되는 아이죠. 교묘하게 아이들을 부추기고 자기는 쏙 빠지고 수업을 방해하면서 그게 재밌다고 느끼는 학생, 이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면 선생님은 그 수업 시간을 혹은 학급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아득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교실이라는 집단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기분 나쁜 분위기 메이커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간을 본다고 하죠.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선생님마다 간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교묘하게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을 봐가면서 하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죠. 강약, 약강인 아이들. 다시 말해, 강한 선생님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 시간에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아이를 말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교묘하게 행동하면서 친구들을 괴롭히다가 선생님에게 걸리면 자기중심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연루된 아이들을 바로 팔아넘기는 짓을 합니다. 제가 먼저 했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와, 저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자동응답기 켜놓은 듯한 레퍼토리에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매번 반복되는 지적에 자기가 희생양이라고 항변하듯 말합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금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학생이 가족관계든 학교에서든 또래 집단에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어디에서 무슨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는지 잘 모릅니다. 교실에서는 그 아이의 몸속에 무엇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 아이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뿐입니다. 쉬는 시간이면 욕설이 저절로 나오고, 수업에서는 불리하면 화장실 가겠다고 하거나 보건실, 상담실을 찾고, 중등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책상에 엎드려 있고, 일어나면 반 친구들을 들쑤시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이런 아이 주변에는 보통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 서너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파워게임은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관전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불의하고 불편한 상황을 대부분 학급 친구들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일찌감치 포기한 상태고요. 그냥 내가 노는 무리랑만 교류하면서 학급에서는 필요한 말만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급 관계를 망가뜨리는 친구들을 방치하면 할수록 학급의 분위기는 의미 없는 상태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행동 양식을 정리해보면 대응 방식도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학생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친구들이나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감정은 신경 쓰지 못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감정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를 장난으로 괴롭히거나 학급에서 튀는 행동을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크고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쉬지 않고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학급 분위기를 지배하려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툭툭 내뱉는 말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결과적이긴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행동은 엄청나게 꺼려하죠. 지금까지 쌓아온 이른바 또래들 사이에서 속된 표현으로 가오가 무너지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친구들이라서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학급에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그런 친구들이 수업을 방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툭툭 말을 내뱉으면서, 복싱에서 보면 잽을 던지는 행동인데요. 툭툭 치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즉, 침착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든가, 선생님, 얘가 선생님한테 할 말 있다는데요? 아, 선생님, 얘가 때리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주의를 끄는 식의 잽을 날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를 쳐다보지 마시고 교재나 수업 준비를 하시면서 그래, 알았어 하시거나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반응을 하는 순간 선생님과 농담이 오가는 시간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상황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아이들이 때때로 선생님에게 친밀하게 다가서려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서 침착하게 무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에게 도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는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그 말을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유도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가 주의를 끌기 위해서 아씨 졸라 짜증나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뭐 때문에 짜증나는데? 말 가려서 해라 라고 하신다면 아이는 곧바로 저 혼잣말인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대들면서 언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받아주시면 아이가 소위 빡친다는 미명하에 감정의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때는 그냥 선생님이 방금 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 줄래? 아이는 이 질문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거나 끝말을 흐리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틈을 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볼 때에 틈을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수업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하셨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셨을 때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학생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자주 말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오늘 화장이 이상해요. 아, 이상하니? 어제 내가 감기 때문에 화장을 못해서 차에서 하고 왔는데 이상하니? 미안하다. 선생님 다음부터는 신경 써볼게. 선생님은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시겠지만 특정한 아이는 그러한 선생님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말려 들어갈 만한 내용에는 차라리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아이에 대한 신경을 잠시 끄시라고 권면드립니다. 학급 아이들을 수업과 교사를 중심으로 4개의 층위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정말 진실하게 나를 기다리고 배움에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을 그저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면대면하게 자신을 소외시키는 아이들이 있죠. 네 번째는 나를 괴롭게 만들거나 수업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관심을 쏟아야 될 대상이 있죠. 나에게 소중한 아이들, 모두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수업의 원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 원 중심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업의 핵심에 보통의 아이들을 초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가벼운 피드백이 초대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몸짓, 반응, 질문, 태도 등에 따뜻하게 피드백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아이들은 수업이라는 원 안에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성공 경험을 쌓아가셔야 합니다. 성공 경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묘하게 괴롭히는 아이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중심에 감각적인 폭력성이 뒤섞이려고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하고 평화롭게 참여하려는 아이들과의 교류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이게 성공의 법칙입니다. 선생님의 지도력으로 아이들의 교실 생활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나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학급 관계의 성공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급은 생명체라서 건강한 관계 공급이 계속되면 아이들이 변화를 경험해 나가죠. 자, 오늘은 수업 시간에 교묘하게 방해하고 선생님에게 딴지 걸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아이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드러내놓고 욕하는 걸로 걸리기보다 선생님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이상 노력할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행하는 선생님의 수업이 힘들 수는 있어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죠. 앞으로도 저는 선생님들의 생활교육을 지지하고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학생생활교육 마스터클래스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